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나 언젠가는 죽지. 죽을 때도 내가 많이 아프고 사경을 헤맬 때는 이런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것도 되게 뭔가 낭만적이지 않나요? 삶이 한 달 정도 남는다면 뭘 할 거냐, 뭘 하고 싶냐 그때 좀 깨달은 거예요. 나는 어쩌면 난 진심으로 힐러가 되고 싶었나 보다. 사람은 두 번 산다. 삶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. 안녕하세요, 콩이 여러분. 핫발리입니다. 오늘은 배경이 다르죠?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촬영이에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운부스를 제가 팔았잖아요? 그래서 이제 찍을 곳이 없고 침실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편안한 분위기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교정 유지 장치를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좀 발음이 이상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,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있으신가요?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런 얘기를 꺼내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. 우울해진다. 무서워. 그런 얘기 왜 이렇게 반응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그런 대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좋은 기회로 이 책을 읽게 됐어요. 짜잔, 생애 마지막 당부.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정말 이 책이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 작가님, 이거 쓰신 작가님이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 그리고 어떤 말기 환자분들이나 죽음을 앞둔 그런 환자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의료진들과의 대화, 조력 자살을 도와주시는 의료진, 또 조력 자살과 관련된 가족, 그런 이런저런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. 그래서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말 대화하는 기분?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랑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사실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%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친구들이랑. 넌 나중에 어떤 아기 낳고 싶어?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?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어? 아니면 나는 아기 계획은 없어 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낳든 안 낳든 그런 걸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100% 사망률 100% 죽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말 맨정신에 이렇게 젊을 때 이야기를 많이 가까운 가족들, 친구들한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사실 그 듣는 이와 상관없이 제 의사를 많이 말해놓곤 하는데 예를 들면 나 나중에 장례식은 안 하고 싶다 라든지 소목장이 좋겠다 그래도 나무 밑에는 묻어달라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나는 연명치료는 하고 싶지 않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
그냥 겨우겨우 그냥 죽음을 겨우겨우 연장만 할 수 있는 죽는 날을 그냥 겨우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치료들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. 그리고 장기 기증 꼭 하고 싶다. 신청도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통통여정이랑 동생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둘 다 막 이러더라고요. 장례식은 산자들을 위한 거라서 절대 내 뜻대로 해줄 수가 없대요. 이렇게 산자들이 모여서 나를 추억하고 저에 대해 추억하고 슬퍼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면서. 그래서 뭐 그건 제가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니까.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도 다 있어요. 이 작가님도 이런 대화를 막 하고 그러셨더라고요.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저 벌써부터 젊은 애가 그런 얘기를 하냐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죽을 때 이런 대화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을 때 뭐 말기 암이라던가 뭐 갑작스러운 사고라던가 그때 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. 그냥 속수문책 당한다고나 할까?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럼 굉장히 불안하대요, 마음이. 그럴 때 내가 미리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뭐 연명치료는 하지 않을 거고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고 내가 뭐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놓을 거고 이런 걸 미리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면 그것만큼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안도감?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너무 공감이 가고 제가 그런 걸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이 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 사망 계획을 세워야겠다.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.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. 정말 내일 죽을지, 내일 모레 죽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.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어떻게 죽고 싶다. 이 책에는 죽을 때 나는 어떤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.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들이 이제 행진곡 이거 미리 짜놓잖아요. 미리 찾아놓잖아요.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뭐 그런 것들. 그런 것처럼 죽을 때도 내가 많이 아프고 사경을 헤맬 때는 이런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것도 되게 뭔가 낭만적이지 않나요?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문구를 보고 나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? 저는 왠지 그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어요. 콜드플레이 노래. 콜드플레이 전곡을 이렇게 싹 다 틀어줬으면 좋겠어요. 특히 그 중에서 픽슈라는 노래랑 옐로우라는 노래랑 트러블이라는 노래 제가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우림 샤이닝 그리고 그거 자우림의 Going Home 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상세하게 좀 짜놔야겠어. 한 100곡 정도. 제가 듣고 싶은 곡이 굉장히 많아서요. 이왕이면 장례식장에도 틀어주면 좋겠고 이런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갑작스런 죽음에 누구라도 대처할 수 있게 제가 찾아보니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어떤 기관에 가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해놓으면 이제
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, 이 사람은 그 거부를 해놓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점은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나와 진실되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스스로?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너는 만약에 한 달 뒤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넌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면?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?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안 하시나요? 저는 굉장히 자주 하는데, 작년쯤에 통통요정이랑 제 동생이랑 셋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, 마지막으로. 삶이 한 달 정도 남는다면 뭘 할 거냐, 뭘 하고 싶냐. 한 달이었나, 3개월이었나, 기억이 안 나는데, 1년이었나. 그때 제가 그런 말 했었거든요.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,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한 그런 가게를 열고 싶다.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전 아무래도 최근에 타로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타로가 그 도구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때 저도 그냥 가볍게 한 대화였지만 그때 좀 깨달은 거예요. 나는 어쩌면 난 진심으로 힐러가 되고 싶었나 보다. 힐러. 뭔가 마음에 치유를 주는 그런 사람?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었나 보다. 내가 그동안 막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고, 정신적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식은 아니었나 보다. 정말 그게 정말 진심이었구나. 그런 거를 새삼 딱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 진실한 나를 마주하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리고 사실 저는 죽음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케이스예요. 이런 얘기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이상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용기가 나요. 용기. 인생이 가끔씩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겪는 문제들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, 그런 착각, 그리고 뭔가 괜히 이상한 집착도 생기고. 그런데 나 언젠가는 죽지. 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내가 평상시에 사소한 거에 집착했던 거, 그런 걸 좀 내려놓게 되고, 그리고 뭔가 도전하고 싶었던 거에 용기가 생기고, 그리고 막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?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.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저한테는 용기예요. 도전할 때 특히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, 두려울 때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더 용기가 생기고 차분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좀 내려놓게 된다? 그냥 내가 어차피 이번 생 이 몸으로 태어난 거, 내가 해보고 싶은 거, 이 육신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고 죽자. 뭐 이런 마음.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게 되는 거,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완전 죽음 이야기 전도사 막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유서 읽기 이런 컨텐츠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덕분에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, 또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,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?
그 뒤로도 저는 혼자 유서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.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좀 감성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, 유서를 나이가 들수록 좀 현실적으로 쓰게 돼요. 현실적으로. 내 통장 비밀번호는 뭐야? 나는 뭐 어디 뭐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실컷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, 또 파워 J이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. 가족들한테 이제 나눠줄.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면 너무 큰 불효 아닐까요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. 미리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건.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지, 내가 먼저 죽을지,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누군가가, 가족들이랑 나는 죽을 때 꼭 집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대요. 그래서, 갑자기 막 이제 막 사경을 헤맬 때가 왔는데, 그때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막 이제 실려가는데, 가족들이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죠. 아,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. 라고 말을 하니까, 그러면서 집에서 잘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라고 했더니, 이제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나 봐요. 다시 집으로 가서 이렇게. 그때 이제 그 조치를 취했던 구급대원이, 환자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서 좋다.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게 좀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. 그렇게 내가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나누고 나면 나중에 또 그대로 주변인들이 실행을 해줬을 때, 아, 내가 정말 얘를 위한 일을 해줬구나. 얘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줬구나라는 안도감? 그런 게 분명히 들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꼭 그거를 주변 사람들과 진지하게,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어쨌든,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,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. 통통요정이 파워 J거든요? 통통요정이 아주 이 책을 좋아하더라고요. 자기 같은 J로서 죽기 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,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대요. 어쨌든,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아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끝으로 이 책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문구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. 이거는 책의 거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공자님의 말씀이에요. 사람은 2번 산다. 삶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2번째 삶이 시작된다. 되게 띵하지 않아요? 그 다음에, 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. 왜 그럴까?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2가지 경험 중 하나인데, 그렇다면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? 전직 완화 치료 의사였던 캐서린 매닉스는 자신의 명저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없겠지만 에서 인생에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날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 단 이틀 뿐이다 라고 썼다. 여기 대목도 좋았고, 그리고
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드릴게요. 우리는 모두 이 인생 여정을 따라가고 있고 언젠간 죽겠죠. 죽음은 누구나 겪는 놀라운 일이 아니고 놀라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. 사전 돌봄 계획은 무서운 일일 필요가 없어요.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사전 돌봄 계획은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, 어떤 치료는 거부하고 싶은지, 뭐 그런 기타 과정들에 대해서 본인이 의료진과 같이 계획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. 어찌됐건 여러분, 우리 같이 열심히 다른 계획들도 세우고 또 죽음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서 우리 잘 마무리 짓자고요. 그러면 오늘 수다 같이 떨어줘서